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비로운 세계지리 이재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인식의 시공간적 차이에 대해 좀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서양의 고지도를 통해 서양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동양,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떻게 변했고 이를 지도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세계지도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중국의 세계지도를 배울 거라서 선생님이 중국 황제처럼 나우포레스트를 한번 꾸며봤어요.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나요? 귀엽죠, 여러분? 자, 우리가 공부할 중국의 세계지도는 바로 이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의 이름은 대명혼일도입니다. 자, 14세기 후반인 1391년에 제작된 지도인데요. 자, 지도가 만들어진 정확한 연도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흐름상 어떤 지도가 먼저인지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도가 만들어진, 제작된 연도를 그렇게 외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도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이러한 대명혼일도는 명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지도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지도의 중앙에, 지도의 중심에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을 표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티오지도 같은 경우는 어디를 지도의 중심에 표현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지도의 중심에 위치해서 지도를 그렸고요. 알-이드리시 세계지도 같은 경우는 메카를, 그리고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 같은 경우는 유럽을 지도의 중앙에 위치하게끔 지도를 그린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명혼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의 중앙에 어떤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 나라가 굉장히 크죠? 바로 중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큰 중국을 정말 크게 표현했죠? 자, 실제로 중국의 중자가 가운데 중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름값을 하는, 지금 닉값을 하는 위치 표현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을 크게 표현한 걸까요? 자, 바로 이 지도에 중화사상이라는 사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화사상이란 뭐냐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중국의 문화가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상을 의미해요. 자, 이러한 중국인들의 사상과 생각을 지도에 중국을 한가운데 크게 표현함으로써 나타낸 거죠. 자, 중화사상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아시아의 지도들에서는 이러한 중화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지도들에서도 이런 중화사상이 자주 등장하니까 대명혼일도의 대표적으로 우리 중화사상을 꼭 확인하고 갑시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러한 대명혼일도에는 동양인들의 대표적인 세계관이자 우주를 생각하는 사고인 천원지방이라는 사상이 담겨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천원지방이란 과거의 동양 사람들이 세계와 우주를 바라보는 사상으로 하늘은 둥근 데 비해 땅은 네모나고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사고를 말해요. 자,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무슨 느낌인지 좀 느낌이 잘 안 오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늘은 둥근데 땅은 평평한 상태. 자, 지구가 구체가 아니고 우주와 땅을 이렇게 우주는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한 과거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로 천원지방 사상입니다. 자, 이러한 천원지방 사상 같은 경우도 오늘 배울 지도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상이니까 우리 과거 동양 사람들이 우주와 세계를 바라봤던 이 천원지방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중국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지금 다른 지역들은 얼핏 봤을 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대명혼일도에는 유럽과 아프리카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중화사상과 천원지방에 담겨있는 이 대명혼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학습지를 채우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도의 중심은 우리가 왜 중요하게 공부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디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 세상의 중심을 어디로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대명혼일도에서는 어디가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죠. 가운데에 위치한 중국이 굉장히 크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대명혼일도 같은 경우는 1391년, 즉 14세기에 명나라에서 제작된 지도라고 했습니다. 자, 연도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제작 시기는 순서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넣어놓은 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표현 범위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과 같은 구대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명원일도에 어떤 세계관과 특징이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중국이 가운데 크게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중화사상이 반영된 지도라고 했습니다. 자, 중화사상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중국의 문화가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상이 반영된 지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천원지방 사상이 담겨있는 지도라고 했죠. 자, 천원지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바로 천원지방 사상이었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중화사상과 천원지방을 중심으로 중국의 세계지도인 대명혼일도를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세계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세계지도는 조선시대에 등장한 지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3등분을 해서 대표하는 지도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시기별로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지도로 우리가 배울 지도는 바로 이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의 이름은 바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는 태종 2년인 1402년에 그려진 지도예요. 자, 1402년인 어떤 해냐면은 조선이 개국되고 딱 10년이 되던 해에 그려진 지도입니다. 자,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조선의 왕권을 강화하고 조선 왕조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지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롭게 세운 왕조의 위엄을 만천하 세계 곳곳에 알리려고 만든 지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고위 관료들이 만든 지도예요.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길고 좀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에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뜻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혼일이라는 말은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리는 영토, 그리고 역대국도라는 말은 역대 중국의 제왕들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도를 조금 자세히 봐볼게요. 자, 먼저 지도 상단부에 이 한자들인 지도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역대 중국 왕조의 수도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지도의 하단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도 하단부에도 지금 한자가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이 지도를 만든 권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써놓은 거예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 천하는 지극히 넓고 넓어 몇 천만 리에 이르는지 알 수 없다. 자, 이 지도를 만들고 나니 이제 집안에서도 천하를 알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너무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너무 본세나고 간지나지 않나요, 여러분?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 천하를 파악한다니. 자, 본세가 폭발하죠, 여러분. 정말 간지 폭발, 위험 폭발, 폭풍 위험. 자, 그래서인지 이 지도는 정말 천하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얼마나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 지도를 공부하면서 조선 왕조 초기에 조선이 가지고 있던 그 자신감, 폭풍 자신감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 강피도 그리고 혼일강리도라는 지도를 기초로 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리적 지식을 더하고 이슬람의 지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특히 이슬람 서적에서 지명들을 번역해가지고 유럽과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들의 지명을 기록한 게 특징적인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지도를 합쳐서 만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우리는 편찬도라고 부를 거예요. 자, 다양한 지도와 지리적 지식이 합쳐져서 이걸 편집해서 만든 지도라는 뜻입니다.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어떤 세계가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어떤 사상과 또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지도의 중앙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방금 확인했던 대명혼일도와 유사하게 중국이 가운데 굉장히 크게 표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도 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도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운데에 굉장히 크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자, 그럼 우리 중화사상 뜻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중화사상이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중국의 옆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죠? 한반도의 크기가 어때요, 여러분? 저 굉장히 크지 않나요? 실제 한반도의 크기의 몇 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참고로 밑에 있는 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을 표현한 건데 일본의 크기와 비교해 봤을 때 한반도의 크기가 지금 굉장히 큰 거 느껴지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반도, 즉 조선을 왜 이렇게 크게 표현한 걸까요? 자,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 조선이 중국 못지않게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발전된 국가라고 여겼기 때문에 한반도를 이렇게 크게 표현한 거예요. 즉 우린 작은 중국이다, 우린 작은 중국이야 라는 자부심으로 조선을 이렇게 크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러한 사상을 우리는 소중화 사상이라고 공부할 것입니다. 자, 소중화 사상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우리나라를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발전된 국가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린 작은 중국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상을 우리는 소중화 사상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사상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중국만큼 우리가 발전된 국가다, 중국 못지않게 우리는 그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라는 식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사상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서는 한반도를 크게 표현함으로써 중화 사상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대명원율도와 마찬가지로 과거 동양인들의 세계관인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된 지도입니다. 자, 천원지방 사상의 뜻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늘은 둥근데 비해 땅은 네모나고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요. 자, 정리하자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는 중화사상, 그리고 소중화사상, 그리고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된 지도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사상이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언급했는데 한반도 밑에 있는 이 섬은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자, 일본이 실제보다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 있죠. 자, 또 중국 옆에 있는 이 나라와 이 섬은 어디일까요? 자, 바로 인도의 눈물이라고 배웠던 스리랑카입니다. 자, 인도의 눈물인 스리랑카가 실제보다는 좀 많이 밑에 떨어져 있긴 한데 인도와 스리랑카도 잘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반도는 어디를 표현한 걸까요? 자, 익숙한 모양이죠, 여러분. 바로 아라비아 반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아라비아 반도 옆에 있는 이 대륙은 어디를 표현한 걸까요? 바로 아프리카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프리카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현재 보는 아프리카의 중요한 지형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먼저 가운데 이렇게 크게 구멍 뚫린 거는 뭘 표현한 걸까요? 바로 사하라 사막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 긴 줄기는 뭘 표현한 걸까요? 일단 줄기 모양이고 하늘색으로 표현한 걸 봐서는 강을 표현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나일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지금 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이건 어딜 표현한 걸까요? 자, 여기는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포르투갈이 이 희망봉을 발견한 시기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만들어진 지 86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거진 90년 정도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프리카의 희망봉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만든 게 특징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의 모습이 온전히 기록된 유럽의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만들어지고 100년이 지난 후에 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우리 선조들의 세계 인식의 범위가 정말 넓고 정확한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리고 아프리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유럽을 표현한 곳입니다.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이슬람 세계의 지도에 영향을 받아서 100개의 유럽 지명과 35개의 아프리카 지명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슬람식 그 지명, 즉 아랍어로 되어 있는 지명을 한자로 표현한 게 특징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인상 깊었던 지명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마리 성리나인데요. 어디일까요? 느낌이 오는 유럽의 도시가 있나요? 자, 위치상 지금 남부 유럽의 점이 찍혀 있죠? 자, 참고로
아랍어를 한자로 바꿀 때 비 발음을 M 발음으로 바꾸는 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바리성리나인데 이걸 마리성리나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디일까요? 바로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마리성리나, 바르셀로나가 바리성리나가 되어서 마리성리나가 된 거죠. 자, 바르셀로나가 축구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지역이겠죠? 자, 우리 위치학습 공부할 때 확인했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메시가 바로 이 구단의 선수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 당시 말로 하면은 FC 바르셀로나가 FC 마리성리나가 되죠. 좀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해외여행이 거의 전무하던 1402년에 이렇게 유럽의 지명들을 표현한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우리 조상들의 대단한 지리적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이 원본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어요. 모사본이 존재하는데 그 모사본은 현재 일본에서 보관하고 있고 열람도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일본이 불태우고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이 실정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굉장히 모순적이죠? 자, 이러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학습지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의 중심에는 어디가 표현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작 시기는 1402년. 바로 조선 전기라고 했었죠. 자, 정확한 시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조선이 개국되고 얼마 안 돼서 만들어진 지도라고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혼일강리 역대국도에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표현되어 있었죠.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라서 구대륙만 표현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특히 주목할 점은 아프리카의 나일강 그리고 사하라 사막은 물론이고 희망봉도 자세히 표현되어 있었던 그 점이 인상 깊었죠. 자, 그리고 또 이러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반영된 세계관과 사상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 가운데 가장 크게 표현된 것을 통해 중화사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명원율도와 마찬가지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평평한 천원지방 사상도 반영되어 있었죠. 그리고 한반도를 굉장히 크게 표현한 것을 통해 소중화 사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소중화 사상이란 조선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발전된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라고 했었죠.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넓은 세계인식과 세상을 향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지도였죠, 여러분. 자, 괜히 이 지도를 만든 권근이 이제 집안에서도 천하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지 그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해외여행이 전무하던 이 시기에 이렇게 자세한 지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의 지리적 지식과 인식의 범위, 자, 우리 혼일강리 역대국도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중국의 세계지도인 대명원율도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통해서 그 시기에 사람들은, 우리 동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자, 공통된 특성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중기와 후기에는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이거를 지도에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이 단원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기후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